자, 첫 시간으로 한번 2차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함수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함수라는 거를 되짚어보고 나아가도록 할게요. 이 함수라는 것은 쉽게 x와 y의 대응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책이나 문제집에서는 x의 값이 하나로 결정될 때 y의 값도 하나로 결정되는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보면 쉽게 두 가지 예제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제로 줄이 6m에서 xm를 사용하고 남은 ym라고 할 때 이때 x를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x가 2라고 가정을 하면 y는 그때 6에서 2를 뺀 4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x가 2라고 하나를 정했을 때 y의 값도 하나로 결정이 되면 그거는 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예제처럼 x가 짝수 x보다 큰 홀수 y라면 예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x가 4일 때 y는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고 많은 y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x의 값은 하나로 결정이 됐지만 y가 여러 개가 나오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2차라는 말은 바로 저희 미지수 x의 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x의 가장 큰 차수가 2차인 함수를 저희가 2차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공부한 이 2차 함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본형 y는 ax의 제곱이라는 형태이고 두 번째가 표준형 y는 a가로 x-p 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이고 세 번째 일반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입니다. 기본형, 즉 제일 쉬운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함수 y는 ax 제곱의 2차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고요. 그 배운 내용을 표준형과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데 이 상태만으로 문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표준형을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기본형 y는 ax 제곱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y는 ax의 제곱에 x에 1과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제곱이기 때문에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동일하게 a가 나오게 되고요. 2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나 동일하게 4a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일 때 동일하게 9a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들을 대입한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1에서 2로 x는 2배 증가했지만 y는 a에서 4a로 4배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에서 3으로 3배를 증가하지만 y는 9배를 증가한다. 즉 x의 증가폭보다 y의 증가폭이 훨씬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y는 점점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1차 방정식처럼 직선이 아니라 점점 더 위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1과 마이너스 1일 때 2와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일 때 결과값 y의 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같은 형태의 포물선이 그려져서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 저희가 a가 0보다 크다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a가 0보다 작다면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의 값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3일 때 똑같은 형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좌우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A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바로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의 모양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이 A는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성질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또 다른 그래프는 y는 2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y는 2x의 제곱일 경우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땐 y가 2로 나오게 되고요. 2거나 마이너스 2일 땐 y가 4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x의 제곱인 경우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경우엔 2분의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2거나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2가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다 같이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그려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있다고 보고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있다고 봅시다. 이 검은색으로 쓴 함수의 경우엔 1일 때는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쯤 찍히게 될 거고요. 2일 땐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쯤 찍히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일 경우엔 1에서는 2가, 2에서는 4가 찍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림을 좀 많이 못 그렸네요. 하지만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 빨간색일 때가 검은색일 때보다 폭이 훨씬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A가 그냥 A가 아니라 왜 절대값이 붙냐면요. 이 A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단순히 위와 아래가 볼록하고 위가 볼록하고 이게 뒤집히는 것뿐이기 때문에 폭을 결정하는 건 A의 절대값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본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꼭지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항상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 포물선이 항상 한가운데 뾰족한 점이 생기게 돼요. 이 점을 저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꼭지점이 0,0인데 이걸 단순히 그래프를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수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일단 x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x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함수식에 숨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항상 a는 무언가의 제곱인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때 기본형인 경우엔 안에 x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표준형인 경우에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이 제곱인 부분이 중요한 건데 꼭지점은 이 제곱인 부분이 0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즉 기본형인 경우엔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의 좌표가 0으로 온 것이고요. 표준형인 경우에는 이 제곱된 부분 x-p라는 것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x의 좌표가 0이 아니라 p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y의 값은 바로
제곱인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과 그때의 y의 값이 됩니다. 즉, 이 괄호 부분이 0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 0이라고 하면 그때 y의 값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형의 꼭지점의 y의 좌표도 0이 되는 것이고요. 표준형 y는 a 괄호 x-p 제곱 플러스 q의 경우에는 이 x-p라는 부분이 0이 되려면 x가 p여야 되고 이때 x가 p라면 y의 값이 q로 나오기 때문에 꼭지점의 y의 좌표도 q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라는 것은 지금 이 함수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대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대칭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이 선을 바로 대칭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대칭축은 항상 x의 좌표를 지나고 있고 x축과 직각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힌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각을 이룰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x는 뭐뭐라고 나온다고 중2 때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대칭축, 다른 말로 요즘은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이 축의 방정식은 x축과 수직하기 때문에 x는 이라고 나오게 되고 이 축의 방정식이 반드시 꼭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꼭지점에 x의 좌표를 넣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은 그래프의 꼭지점의 x의 좌표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표준형의 경우 꼭지점은 p, q였으니까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해지겠어요? 축의 방정식이 바로 x는 p라고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2차 함수의 기본형을 알아봤는데요.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a에 관한 내용이 제일 중요했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꼭지점과 대칭축에 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앞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채 쓰지 않은 다른 정보를 부가적으로 더 써주자면요. 기본형만이 아니죠. 2차 함수는 대칭성을 지니고 있고요. 대칭성을 지나고 있고요. 기본형은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0,0을 지나게 됩니다. 뭐가? 기본형이죠. 기본형이 바로 0,0을 지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고쳐나가도록 하겠고요. 필기를 꼭 하시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저희 2차 함수의 표준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